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에 정말 많은 국제 뉴스들이 있어서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요즘 막 해외 토픽 쏟아집니다. 아유, 너무 즐겁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게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 세계무역기구죠 WTO 사무총장 최종 2명 결선 진출을 했는데 남은 절차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 빅뉴스 아닙니까? 네. 진짜 정말 빅뉴스죠. 기쁩니다. 예.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노벤버 서프라이즈 11월 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노벤버 11월에 깜짝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최종 후보의 강력한 후보 명단에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아프리카 표가 조금 분열되면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전략도 잘 짰죠. 네. 유명희 후보가요 상당히 경력이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통상 분야에서만 2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로스쿨 나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에이펙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에서 사무국에서도 한 4, 5년 근무했거든요. 예. 상당히 외교 경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맞붙냐? 마지막 최종 맞붙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거든요. 아프리카 후보입니다. 또 나이지리아 후보예요. 예. 이 은고지 후보가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나이지리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표가 분열됐다고 했는데도 압도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후보가 지금 외교가에서 전 세계 글로벌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 외무장관 3번이나 했고요. 예.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미국 쪽하고도 상당히 네트워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최종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근데 참 특이한 게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WTO가 세계무역기구인데 이 무역에 관해서는 유엔입니다. 무역의 유엔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총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164개 회원국입니다. 이 사무국 예산만 하더라도 1년에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즉 당선이 되면은 3천억 원을 사무국을 부리는 그런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최종에서는 164개국이 우리는 두 후보 중에 한 후보를 선호한다라고 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75대 8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는 희망을 하는 표는 행사를 하되 결국은 만장일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한 표라도 반대표가 안 나오도록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하고 EU하고 중국하고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이 비토를 행사하지 않도록 마크에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걱정됩니다. 일본은 뭐 벌써부터 대놓고 급이 안 된다는 둥. 아니 후보한테 뭐 질문도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은고지 후보가 중국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은고지 후보한테 막판에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단점일 수도 엄청난 단점일 수도 있죠. 미국의 표라든지 그렇죠. 일본의 표 같은 것이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의 유명희 후보한테 몰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말이죠. 각 나라마다 옆 나라가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후보인데 아프리카 표가 찢어졌다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나가니까 일본에서 반대하고 조정 잘 해서 한 표의 비례가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 이게 만장일치 쉽지 않은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노벨상 이제 분야별로 선정이 됐는데 그 과학상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초로 진짜 우리 과학상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인데 상당히 나노 입자 연구해서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하는 사이트에서는 20% 정도 예측하더라고요. 되겠다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냐 하면은 이번 올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로 가지고 코로나 감염 테스트를 해서 5분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UC 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뭐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내년에 나노 입자를 연구한 현택환 서울대 교수가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재들은 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초월한다고 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진심이 담긴 거 있잖아요.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에 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탈락했다는 인터뷰인데 BTS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한테 나는 BTS 노래 들어보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태어난 모습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발표했습니다. 의학상도 발표하고 물리, 화학, 문학상, 평화상 다 발표하고 경제학상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앞에 과학상도 관심이 있지만 문학상하고 평화상은 늘 관심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문학상은 그쪽엔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크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인데 루이즈 글릭. 이 루이즈 글릭을 새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번역된 시집이 하나도 없어요. 시는 딱 2편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 저는 그 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감동이 있던데 네. 이게 왜 그러면 올해 이 문학상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루이즈 글릭 교수가 주로 그 9.11 테러로 상처받은 미국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시를 많이 발표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스노우드롭 있잖아요. 흰꽃. 네. 흰꽃 같은 그런 시를 보니까 첫 번째 그 상당히 감명받는 문장이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지금 사실 두렵다. 그렇지만 당신과 함께 앞으로 다시 모험적으로 기쁨을 걸고 당신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런 그 시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미국 시는 정말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규범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정서를 그 사람의 언어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그죠?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문학상 같은 게 우리가 힘들어요. 늘 불리하죠. 네. 네. 우리의 아름다운 표현 같은 거 나빌레라 같은 그런 게 네, 그렇지. 영어로 번역하면은 like a butterfly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 그게 심사위원들을 어필하지 않는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또 그 평화상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평화상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 유엔 산하에 세계 식량 계획이 받았습니다. 뭐 받을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 이 WFP 세계 식량 계획한테 약 한 1,000억 넘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바이러스 시대에 그 백신이 개발이 아직 느려지니까 가장 그 강력한 백신은 골고루 잘 나눠 먹는 것이다. 그렇죠.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희망을 준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 화학상이 불발되긴 했지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거 보니까 예, 뭔가 좀 내년에는 예,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가 이 신임 일본 총리 때 아닌 영어 실력 논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코로나 회복 기원 메시지를 이제 자민당 내부에서도 수준 이하의 영어 문장이다. 아주 혹평을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영어 문장을 썼길래? 이게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바로 들어가 보잖아요. 절대로 네. 직접 안 보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트윗에다가 메시지를 달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오늘 내 아내하고 같이 그 확진이 됐다. 네. 네네. 곧 회복할게 이렇게 올렸잖아요. 거기에 스가 신임 총리가 4줄짜리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의 신임 총리로 공식적으로 다는 영어 메시지잖아요. 네. 그 메시지가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수준이 낮아요. 번역기를 돌렸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네. 있거든요. 제가 직접 그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예. 돌려보니까 이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 스가 총리가 올린 문장보다는 번역기 문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본 네. 총리를 함부로 제가 말씀할 수는 없고. 근데 문장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 당신하고 당신 그 사물의 영부인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예. I was very worried about you and Madame First Lady. 예. 그러니까 일부러 저 일본식으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해가 잘 돼서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좀 수준 낮은 문장이라서 예. 또 I was도 했고 예. Madame First Lady라는 단어는 외교가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네네. 단어거든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예. 마담 퍼스트 레이디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또 나는 그러면 당신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I pray for your early recovery and your Madame First Lady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게 왜 지적이 되냐 하면요. 스가 총리가 사실 그 취임할 때 취임 일성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 이런 걸 강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차마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아. 누구도 거기에 내가 이걸 체크해 볼게라고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는다는 저거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아무도 그걸 터치하지 않고 세상에 보고 이걸 이 트윗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 문서인데. 문서인데 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또 좀 약간 외교적인 경험이 너무 일본 총리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 두 가지가 여실히 드러난 사태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번역기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스가 총리가 진짜 걱정을 과거에만 했고 지금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역시 우리 장할차님은 그렇겠네요. 영문과 출신이야. 역시. 자기의 뜻을 내비친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영문과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폼페이오가 쿼드 때문에 이제 일본만 가가지고 이게 또 네네네. 한국은 왜 네. 안 오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뭡니까? 동아시아 국가 방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 방문 취소하고 몽골 방문 취소하더라고요. 물론 뭐 백악관 내부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재팬은 그대로 방문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필 재팬만 방문하냐 했더니만 그 핑계라기보다는 그 이유로 쿼드가 이제 쿼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예. 이게 쿼드 때문에 일본은 방문한다고 하는데 쿼드가 뭐냐? 4개국 안보 협의체입니다. 원래 쿼드라는 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전선 4개가 엮인 거 있잖아요. 네. 전선 4개가 그걸 쿼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4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즉 아시아 태평양 4개국 국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외교, 군사, 포럼이나 해상 훈련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나는 꼭 참여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억지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쿼드 그러면 한국을 빼고 동아시아 국가 4개 국가가 한다는 거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벌써 92년도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쿼드 플러스 하겠다고 했거든요. 쿼드 플러스. 예, 한국하고 베트남, 뉴질랜드 초대하겠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2주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 스가 일본 총리가 이제 뭐 평화의 소녀상 가지고 외무상이죠. 네. 외무상이 이제 평화의 소녀상 뭐라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철거 위기에 놓였죠? 그렇죠. 지난달 25일에 설치 허가가 났으니까 예. 지금 공문을 받았으니까요. 10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20만 그렇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모테기 일본 외교장관이 예.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이거는 안 된다. 너무 국가 간 갈등이 많다라고 요청을 해서 철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공문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일본은 외교 성과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내건 그 이유는 공공장소이다. 그리고 거기 설치한 비문이 우리 독일 측하고 사전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를 내세웠는데 외교가에 들리는 후문은 일본이 이 우리 정의기억연대의 한국의 회계부정 사건을 독일 외교부에 자세하게 전달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동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시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 이런 정의연의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소상하게 그냥 보란 듯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독일 외무성에다가 그 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그 동상을 만들었다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 철거를 지시를 했다는 게 참. 우리 한국의 사위 시레더 전 총리 좀 도와주십시오. 네. 미국 대선 소식 간략하게 어제 저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벗고 저 백악관 앞에서 연설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지난 바로 주말이었잖아요. 네. 원래 2,000명 초대했는데 결국 500명 왔대요. 겁나긴 겁나나 봐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 TV 토론 취소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다고 15일이었는데 취소했는데 다시 또 회복했다고 하자하더라고요.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근데 여론조사는 동정표 생각보다 없습니다. 회복했는데 동정표 생각보다 없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52%대 42%로 벌어졌는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은 미국 대선은요. 그 각 주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득표가 누적되는 농구 방식이 아니고 세트별로 끝나버리는 배구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에서 아무리 앞서본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격전주에서 경합주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합주 위스콘신, 플로리다 같은 거는 무슨 소리야? 여전히 한 2%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표라도 그 주에서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그 주에서 이렇게 딱 많이 받는 게 대통령 선거인단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후보가 이제 트럼프가 또 그래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들려서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분 참 좌충우돌도 이런 좌충우돌이 없는데 세상에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2, 3일 만에 퇴원해서 그렇게 국민 앞에 서고 참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임팩트하게 참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저는. 1초만 할까요? 1초만? 1초요? 1초 하시죠. 트위터 30분 전에 이제 아예 그 슬리피 조라고 쓰지도 않아요. SJ라고 써요. SJ. 그럼 SJ가 뭔가 조 바이든을.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